제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4년 전 한 오리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땐 다른 형제들은 이미 깨어나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겐 다른 형제들처럼 몸에 얼룩도 없고 몸집도 유달리 큰 게 아니겠어요? 형제들은 그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 자리는 없었죠.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도 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우애를 다질 때에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같이 가지. 할머니가 진짜 오나.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조용한 시골 마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로 박말람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2살에 왔으니까 이런 내일에 되지. 첩첩산중의 오지마을이 아니고선 요샌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할머니 집 역시 이젠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입니다. 큰말은 몰라고요. 그 큰말 내자는 거 나오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이런 수고를 자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추우면 요 부직 앞에 와가 있고 여기 불 때는 그것도 아니 덕거리니 이래가 놔둬도 부직 앞에 여와 자니다. 부직이라 해놓으면 꼬리가 여기로 들어가. 꼬리 털이 불붙어 놓으면 불 못 끄거든요. 사전 작업이 끝나자 아버야, 아버야, 어떠냐? 그래, 여기 불 자라. 마침내 녀석이 등장합니다. 이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거위. 사람으로 치면 풋풋한 꽃띠. 4살의 빠부입니다. 어떠나, 여기 불 자라 오나? 어떠나? 어떠나? 익숙한 듯 자리를 잡는데요. 그나저나 녀석의 이름 한번 참 독특합니다. 불이면 바보 하면 온다 그때요. 그래. 바보야 하면. 온몸에 털을 두르고도 뜨끈한 아궁이 찜질이라니. 이름 별난 것도 그렇고 일단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요 어디요? 이리 어디? 아직 앉아 있는데요? 아니 앉아 있는 게. 예. 그래 봐. 빠부. 듣고도 못 들은 척입니다.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동거 4년째. 이 정도는 시비거리 축에도 못 끼죠. 오야 준다. 할머니에겐 챙겨야 할 식구들이 더 있습니다. 밥 먹을 때면 최강 욕심쟁이가 되는 식탐대장 똘똘이. 안 줄 거거든요. 행여 꿈도 꾸지 마세요. 유기묘 삼식이도 3년 전 할머니가 거두어 지금껏 먹이고 키웠습니다. 먹성하난 똘똘이를 능가하죠. 그리고 집안의 마지인 빠부까지. 이렇게 태생 다른 세 녀석이 할머니 슬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따라 먹어라. 자, 따라 먹어라. 밥 먹잔 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속까지 시원하게 비우고 짧은 다리로 꽤 부지런히 달려가는데요. 이거 뭐라? 찜질로 땀 좀 뺐더니 밥맛이 꿀맛되기 딱 좋을 정도로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불이 났게 달려오더니 사료를 본체만 채 녀석의 밥상 매너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 조용히 채비를 하십니다. 허리가 아파가. 볼멘 한 마디를 툭 던지시더니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빠부의 밥투정에 마음이 상하신 걸까요? 할머니 거기 가시나 보네. 할머니의 행선지는 대문 밖에서 몇 걸음 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손으로 긴 세월 갈고 닦은 고른 텃밭에서 봄볕에 부쩍 더 올라온 풀을 한 움큼 뜯으시는데요. 그게 옳게 먹으면 그거 하지만은 이래가 이제 그거 한다. 바보 요자. 구부정한 허리로 거동도 쉽지 않은데 오로지 빠부 때문에 이 수고십니다. 몇 번의 밥투정을 겪으면서 터득한 할머니만의 육아 노하우랄까요? 뜯은 풀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묶으시는 거예요? 요래 놓으면 요 뜯어먹거든. 요건 뒤로. 예전에 육남매 키울 때도 안 들인 정성을 늙음하게 쏟아붓습니다. 이래서 미운 4살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잘 먹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거 뭐라? 근데 좀 길기다. 보더라봐야 돼. 이거 봐라. 다행히 할머니의 정성이 통했습니다. 방금 전 투정 부리던 녀석이 맞나 싶을 정도죠. 그래 이 맛이야. 푸른 봄풀이 최고지. 할머니도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먹어 제끼더니 이번엔 또 꾸벅꾸벅 줍니다. 그 사이 빠부가 입도 안 된 사료로 고양이 삼식이만 횡재했네요. 똘똘이 몫은 없냐고요? 전 이게 더 짭짤하니 맛 좋아요. 여보세요? 그래. 오야. 식당 오라 큰다. 이제 왔는갑다. 바보야, 니도 갈래? 니도 가자. 그래. 지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이 종종 어머니 일손을 빌리는데 그럴 땐 꼭 빠부와 동행을 하십니다. 먼저 내려가서 저 대로 한번 가보구로. 바보 대로 가보로. 니도 가자. 말 끝나기가 무섭게 엉덩이부터 번쩍. 이럴 땐 귀도 박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굽은 허리를 지탱해줄 수레를 끌고 앞장을 서면 나오고. 빠부 녀석 자연스레 뒤따르는데요. 한두 번 따라다녀본 폼이 아닙니다. 가자. 내 따라가자. 되면 다 드세. 가자, 내 따라가자. 할머니는 일손을 보태러 가는 길. 그러나 빠부에겐 즐거운 나들이길. 엉덩이 춤이 절로 나올 만큼 신이 났습니다. 그런 녀석을 데리고 나온 할머니는 한시도 빠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차를 보고도 겁내기는커녕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섰고, 잘 따라온다 싶으면 어느새 옆길로 세기. 물가에 내놓은 아이랑 조금도 다를 게 없죠. 발은 부딪혔어. 외출 한 번이 웬만한 어린아이 뒤치다거리 버금갑니다. 그래도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둘은 가장 즐겁습니다. 남들 5분 거리를 곱절은 더 걸려 아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빠부도 같이 왔노? 밤 따라오더라. 잘 오대. 야, 야, 물 먹어라. 내가 말았지. 당신도 숨차고 목이 마를 텐데 빠부 먼저 챙기십니다. 이 정도 호사는 이제 대수로울 것도 없죠. 목을 축인 녀석이 할머니에게 꽥꽥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저리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저리 가자. 저리 가자. 난도 같이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옳지. 할머니를 리드하며 빠부가 향한 곳은 식당 앞 간이 울타리. 이제 들어가라. 제 발로 이 안에 들어갈 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얌전히 여기 있을 테니 할머니는 걱정 말고 일 보시라는 녀석의 기특한 신호죠. 오늘 일거리는 판매용으로 나갈 오리알 닦기. 오늘 아침 아들 순걸 씨의 오리 농장에서 갓 수거해온 것들인데 양이 많을 땐 할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거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대화 한마디 없이 정말 오리알만 닦습니다. 요새 되게 많이 놓나? 많이 논다 요새. 한 300개씩 논다. 그나마 대화라야 늘 주고받던 뻔한 얘기뿐. 알은 찢어놓으면 잘 나가나? 알은 잘 나간다 요새. 경상도 모자 아니랄까봐 말수가 참 인색합니다. 이럴 때 써먹으면 득효를 보는 게 있죠. 바로 빠부 이야기. 요새는 저거 사고 안 치다. 요새도 싸고 치더라. 놔두면 뭐 돌아다니고 똥도 싸고 문제부터 하고 때리면 또 같이 쪼질라고 달라두고. 그래도 빠부 그거는 엄마가 살린 게다. 한 2마리씩 이래 있으면 괜찮은데 한 마리씩은 외로워가 그런지 다 죽더라니까. 오리하고 같이 이어놓으면 오리한테 치가 그거 돼버리고 덩치는 오리 2배만 한 게 그 오리들이 틀을 다 뽑아버리더라니까. 그거. 빠부로 물고 든 이야기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캐도 되고 안 캐도 되는 거가. 처음에 키워볼지 이제 깨끗한 뭐 햄치 되거든. 와, 내 여기 있다. 그럼 가만히 있다. 아, 그는 똑같이 어디 떠미로 어디 그 구부리가 찡겨값도 겁나고 그거는 뭐 깐치에 나와 물고 갈까봐도 겁나고 좀 그렇다. 그냥 없으면 좀 어제나이 무섭다. 아들 농장의 부하기에서 홀로 태어난 업둥이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며칠만 돌보자 한 것이 어느덧 4년째. 단순히 거위 한 마리에 불과했던 녀석은 이제 할머니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반려이자 단짝입니다. 한가로운 봄날. 풀 뽑아라. 응? 풀 뽑아라, 또. 그래, 풀 뽑아라. 아, 잘 뽑는다. 할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니도 밥값 해야 된다. 자, 말이 좋아 4살 배기지. 사람으로 치면 20도 넘긴 다 큰 처자.
주는 밥 먹으며 얹혀 살기엔 녀석도 면이 안 서는 나이입니다. 그나마 잡초 제거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종종 할머니가 빠부덕을 보곤 하죠. 마구잡이식 작업 같아도 꽤나 정교합니다. 입가 가득 고생한 티 팍팍 내가며 작업을 마무리한 빠부. 의기양양 물 한 모금에 목을 축이며 생색도 원 없이 냅니다. 하긴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인가요? 덕분에 마당이 훤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갈 채비를 하십니다. 대문 닫아야 되는데 대문 딱 닫아 놓으면 내지 보지. 문을 열어두면 꽁무니를 졸졸 따라올 게 뻔하니 외출할 땐 유독 문단속에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처럼 부지런히 마칠 일이 있을 땐 특히 더 녀석을 두고 오는 게 상책입니다. 할머니가 서두르는 일은 올 한 해 채소 농사를 지을 텃밭 일구기. 요것도 고추 키우려고. 감자는 저 밑에 놓네. 그래. 작은 밭되기여도 할머니의 1년 밥상을 책임져줄 황금 텃밭입니다. 또 내가 앉아 풀로 매면 저것도 와가지고 풀로 뜯거든. 이런 거 풀 뜯어먹으면 괜찮지. 이래 놓은데 풀이 죽거든. 조금 귀찮아도 녀석을 데려오면 일손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불어 고생을 시키고 싶진 않으신 거죠. 그 시각 할머니 집 마당. 갑자기 빠부가 고개를 쭉 뺍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목표물은 아마도 똘똘인가 본데요. 일단 길게 뺀 목을 유지하며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더니 험악한 소리로 위협까지 합니다. 또 시작이네.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요. 이번엔 똘똘이 재산 목록 1호 금쪽 같은 밥그릇을 짓밟습니다. 아예 제 집 안방인 양 엉덩이까지 붙이는데요. 녀석의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똘똘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금세 주눅이 듭니다. 똘똘아 힘내. 가택 무단 침입도 이 정도면 도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다. 깜짝이야. 아이쿠, 이젠 영역 표시까지 하네요. 기고만장인 빠부의 미운 짓에 똘똘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막무가내 휴식을 취한 빠부. 이번엔 제작진을 향해 슬슬 다가가는데요. 아유 우리 삼식이 앉아. 바로 그때 제작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이번엔 발길질 세례. 심지어 삼식이까지 공격하는데요. 왜 그래? 왜 싸워? 조금 전 고분고분 말 잘 듣던 녀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급기야 제작진을 덮쳤습니다. 너 지금 올라탄 거냐 지금? 호랑이 없는 굴 토끼가 왕이라더니 야. 할머니 안 계신 틈을 타 대장놀이에 흠뻑 빠진 녀석. 오이. 졸지에 제작진 팔자에도 없는 거위와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할머니는 텃밭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할머니의 귀가를 짐작조차 못하긴 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대문과 가까워져 오는 할머니. 여전히 계속되는 빠부의 만행. 녀석의 두 얼굴이 마침내 들통이 나는 걸까요? 대문 너머 빠부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온합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반일하느라 힘드셨죠? 무섭나? 괜찮나? 그전에 어쩌셨었지? 불과 1분 전 녀석의 모습입니다. 지배 본능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따로 없습니다. 너 말하면 알지? 조용히 할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들리는 건 할머니가 빠부를 챙기는 소리뿐. 요 물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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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할머니 미나리가 최고. 또 잘 먹는다. 아우 맛있다 난자. 할머니 안 계신 동안 빠부가 삼식이랑 똘똘이도 막 쪼던데요? 안 그러는데. 빠부가 그런 애가 앤데요. 그런 애가 앤데요. 그런 애가 앤데요. 한 집에 사는데 절대로 그 쪼들 일이 없니다. 할머니로 하여금 무한 신뢰하게 만드는 빠부의 마력. 다른 녀석들은 그 마력 때문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할머니 빠부 그런 애예요. 난 말 못해. 알아도 말 못해.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대문을 나서는 할머니를 따라 녀석들이 줄을 잇습니다. 한눈 팔기 바쁜 삼식이와는 다르게 빠부는 할머니가 간 방향으로 무조건 직진입니다. 할머니의 수레를 본 거죠. 그것만 있으면 이정표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동선 정도는 빠부에게도 손바닥 아니거든요. 겨우내 방치해둔 텃밭 정리가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아들 순걸 씨도 식당 일을 잠시 미루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옆에만 있어도 걸리적거릴 판인데 빠부 이 녀석 놀아달라며 보채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꽁무니만 졸졸. 찰거머리가 따로 없습니다. 나랑 놀아줘요 할머니. 네? 시끄럽다 가만 있어. 일로 와. 어?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그래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 바로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고 하면 집에 가요, 언니? 집에 가는 거 없어. 어디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 할머니 말이라면 또 오죽 잘 듣는 녀석이어야 하는데 어라? 다시 유턴. 아예 엉덩이 주차까지 해버립니다. 그래 해라. 놀아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보다 못한 할머니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밭일 하긴 그런 것 같죠?
빠부 할머니 속도 모르고 신나게 에스코트합니다. 좋다고 그러는 거.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끼니 때입니다. 여느 때처럼 녀석들의 밥부터 챙겨주는 할머니. 똘똘이에겐 영양 만점 오리알을, 삼식이에겐 바삭한 사료를 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부 차례. 자, 따라 먹어라. 자, 자. 밥 먹잔 소리에 칭얼칭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꽤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세 녀석을 모두 챙기고 나면 그제야 할머니가 당신의 식사 준비에 들어가시는데요. 오늘은 아들 순걸 씨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맞다. 둘한테 하나는 먹어. 안 그래도 엄마 요새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 꺼왔다 이거. 알로크로 놔두지 와. 녀석들을 키우면서 할머니는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다행히 먹을 것 많은 호시절이라 체력 하나는 문제 없죠. 젊을 때는 이런 거 많이도 못 먹고 이런 거 잡아가 먹을 멋이도 없고 그럼 밥그릇 두 불로 젓가락째 같이 요거 두 개. 장담아 먹는 종다리 두 개. 그래 가와니까.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어. 뭐그 절대가 봐. 아무튼 있을 때까 밥도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따이게 한 뒤다. 어떤데 대문 소리가 뜨거더 바람 불면 남아. 거기가 깨 그러면 그렇게 gem지되고 그러니까네. 든든하고 좋디도. 19에 처음 만나 60년을 해로한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허전한 그 자리를 요즘은 빠부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녀석 덕분에 외로운 줄도 몰랐죠. 빠부를 향한 할머니의 무한 신뢰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니도 거기 앉아라. 춥겁나? 이거 따신다 와 이거 다 앉지. 여기 따시다 그 요거 오네. 야. 온 가족이 볕줄기에 한창입니다. 빠부 저거는 사료 잘 먹다. 사람 먹어가지고 풀 하놓고 뽑아다 줬다. 풀은 잘 먹나? 풀은 잘 먹다. 새끼. 오늘도 역시 빠부 얘기. 새끼하고 그런데 순골 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가고 새끼가 오면 되지. 농장에 거는 알 낳았는데 할머니 귀가 쫑긋합니다. 몇 개나? 4개. 몇 살이고? 작년 새끼 거는 2살이지. 너 여기 2살 더 먹네. 거기는 한 살면 1년만 지나도 다 그거 한다. 그동안 예쁘다며 끼고만 있었지 빠부가 알 낳을 나이가 됐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할머니입니다. 엄마 저기 알 놓으면 좋겠나? 같은 값이 미개면 놓으면 좋지. 그렇지만 왜 놓는데 뭐. 저 나이 많아가 또 알 못 놓는가 이가. 나이도 나이지만 거위에겐 번식 시기가 따로 있답니다. 아들이 계절 번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이 보면 알 놓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 할머니 조바심이 생깁니다. 농장에 썩놈 있나? 농장에는 순놈 있지. 지나 봐라. 일라. 새끼 놀라 저마이. 근데 한 붙여 놓으면 알지 뭐. 갖다 놔라 오늘부터. 할머니 성격 한번 화끈하십니다. 즉석에서 빠부 시집 보내기 결정. 신랑감 구할 시간도 벌 겸 빠부에게 결혼 전 마지막 밤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다음 날 엄마 밥 묻나? 그래. 뭐해 묻나? 순걸 씨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자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숭놈 한 마리 준비해놨는데. 그럼 이제 알로. 아, 쉽게 가라 그럼. 물 와. 한 다라에 떠다 놔라. 어? 물 한 다라에 떠다 놔라. 그럼 깨끗기만. 내려가면 막 깨끗다. 시집도 보내는데 좀 쉽게라 깨끗구로. 자, 니도 물 떠줄게. 걔가 씻거라. 자고로 혼인은 대사 중에 대사 아닙니까? 시집가기 전 목욕제계는 신부의 필수 덕목. 빠부의 전용 욕조까지 등장합니다. 정화수 깃는 정성으로 깨끗한 물도 빠부 옆에 배달 완료. 일단 가볍게 목부터 축이면서 워밍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거부 의사를 보이는데요. 야 와 안 들어가노 이거? 옷이 좀 가나. 가르친 적 없는 이런 까탈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군불솥에서 온수까지 퍼다 주자 꼼꼼하게 수온 체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찬물인데 얘는 저것도 찬물. 그러고 보니 앞뒤 좌우 빠부에게 딱 맞춤형입니다.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길 차례. 역시 미온수 목욕이 최고야. 아우 개운해. 신수가 훤해지자 기분이 좋아졌는지 평소 밥 투정하기 일수던 녀석이 목욕으로 허기진 배를 알아서 채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젠 신혼집으로 갈 시간. 정말 가는 거지? 이제 안 올 거냐? 겉가가 꼭 알려야 된대. 어? 그래. 알 많이 나라.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한들 이보다 더 간절할까요? 바보야, 가가 잘해야 한대. 어떻게 얼른 나야 될텐데. 빠부의 신방은 할머니 집에서 5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다 왔다.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 간이 울타리. 가끔 할머니와 함께 내려와 휴식을 취하던 곳이기도 하죠. 빠부, 시집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걸까요? 활기가 넘칩니다. 나도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신부를 무사히 데려다 놓은 순걸 씨. 따문 온다. 이번엔 신랑을 데리러 갑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순걸 씨의 농장. 이곳에 새 신랑이 대기 중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병균의 위험을 차단할 보호복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들어간 그곳은 오리 농장입니다. 야생 동물이 들어오면은 오리 종류는 다 도망가는데 거위 종류는 약간 그 사울 태세를 취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양쪽 문 옆에는 거위를 한 상씩 넣어놓거든요.
거위는 오리 파수꾼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생활한다는군요.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빠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쟤들도 부부인데 그건 어렵죠. 남의 신랑을 뺏어다가 그 신랑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그럼 빠부 신랑은 어디 있어요? 빠블 신랑은 또 따로 생각해 놓은 게 한 마리 있습니다. 아니 누구 신랑을 빼앗아 가려고? 아 그 빠부 신랑 가면 여기 있어요? 예. 아 근데 야는 힘이 넘쳐가지고 많이 설치고 하니까네 좀 뒤쪽으로 물러가가 있어서 야는 물 수도 있으니까네. 아, 저를 물어요? 예예. 아 잠깐만요, 내가 데리고 올게요. 예. 대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기에 경고까지 주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던 찰나. 야, 가만. 드디어 녀석의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탈출. 오, 저 물어요? 오. 저 물어요? 한눈에 봐도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공격 본능은 또 어찌나 충만한지. 왜 자꾸 쫓아가요? 오. 제작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순걸 씨와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빠부 신랑감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이 녀석이 바로 빠부의 연하 신랑감 야야. 끈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저 따로 당겨가는 도저히 안 잡힐 것 같아요. 통제불능인 신랑 야야를 데려가려면 이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녀석이 한눈 파는 틈을 타 줄을 던져보는데 영문을 모르는 야야는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한 번 더 도전. 수차례 끝에 성공입니다. 빠부 시집 보내기가 이리도 어렵습니다. 됐다. 가자. 봤죠? 야, 힘 좋으니다. 새 신랑 야야, 새 섹시 빠부를 만나러 지금 달려갑니다. 한편 빠부가 없는 할머니 집엔 전에 없던 적막함이 흐릅니다. 조용해. 이게 고양이 사는 맛이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본 게 얼마만이냐. 평온함을 만끽하는 두 녀석들과 달리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 앞에서 부지런을 떠십니다. 늘 붙어 다니던 녀석이 없으니 꽤나 적적하신 거죠. 빠부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썩썩어도 해놓고 가가 알로 나와야지. 서원하면 보러 가지. 식당 보러 가면 되나? 말은 그렇게 해도 대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입니다. 신랑 야야가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방 들어가기 편하게 입구까지 터주고 녀석을 꺼내주는데 잠시 둘러보는가 싶더니 녀석이 빠부를 먼저 알아봅니다. 봤다. 그러더니 박력 있게 신랑 입장. 둘의 만남이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새 신랑 야야가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기 무섭게 용케 제 각시를 알아보는 녀석. 봤다. 씩씩하게 신랑 입장. 그런데 이 장면 어째 낯익다 했더니 몇 시간 전 빠부가 신방을 입장할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생김새하며 화끈한 성격까지 이만하면 둘 궁합 볼 것도 없이 천생연분 그 자체입니다. 아우, 분위기 좋네.
괜찮겠는데요, 뭐. 근데 이게 사람 보는 앞에서는 거의 안 하니다 보면 그러고 보니 제작진까지 합치면 녀석들을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 상황. 눈치 없는 방해꾼들을 향해 신랑 야야가 눈총을 줍니다. 여전히 꿈쩍을 않자 대놓고 카메라를 구박하는데요. 하긴 오늘이 초면인데 서로 알아갈 시간은 필요하겠죠. 잠시 자리를 피해주기로 합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식당 영업이 진즉에 끝났는데 순걸 씨 웬일로 식당 부엌에 있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창문 너머로 빠부 야야의 신혼부부 첫날 밤을 엿보고 있네요. 순놈이 저기 2년짜리라가 걸라 아직 그대로 있는데 지금. 녀석들의 첫날 밤에 걱정 반, 궁금한 것 반. 예민한 습성을 뻔히 알고 있으니 티도 못 내고 숨바꼭질 중이었습니다. 순걸 씨 이런 마음을 알아챘는지 신랑 야야가 슬슬 분위기를 잡아보는데요. 그것도 잠시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 순놈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팔팔하길래 붙여뒀더만 좀 건드리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인공 둘은 태연하고 엿보는 순걸 씨만 애가 탑니다. 그러기를 한참. 끝내 순걸 씨가 먼저 지쳐 잠이 들고 말았네요. 둘 사이엔 아직 친해질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시집간 빠부의 아침을 챙기는 건 이제 순걸 씨 몫이 됐습니다. 빠부의 신랑까지 입도 하나 더 늘었으니 사료는 넉넉하게. 물도 시원하고 깨끗한 걸로 담아서 손수 배달까지 해줍니다. 첫날 밤 서툴게만 보였던 새신랑. 일찌감치 양치의 세수까지 부지런히 떱니다. 우리의 새 신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아직도 꿈나라에 빠져 있습니다. 야, 빠부 일나가 밥 물어. 미인은 잠꾸러기인 거 모르세요? 제 피부가 괜히 100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약간 저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 다리 약간 저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뒤뚝뒤뚝. 녀석의 다리가 이상합니다. 몇 걸음 내딛는가 싶다가 이번엔 부르르 떨기까지. 다리에 무리가 오는지 얼마 못 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원래 이래 자꾸 안 왔는데 가만히 있어 봤어. 저 또 왔는데. 수시로 어머니 집을 드나들면서 녀석을 봐왔던 순걸 씨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첫날 밤도 제대로 치렀는지 알 수 없는 신부. 신혼의 단꿈도 꾸기 전에 이대로 탈이 나는 건 아닌지 서둘러 병원을 가볼 참입니다.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순걸 씨 가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시내의 동물병원. 처음 보는 거위 환자 등장에 일단 술렁입니다. 다리를 주저앉는다고? 우선 눈에 띄는 상처는 없는지 외진부터 실시하는데요. 별다른 외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속에서 탈이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살다 거의 엑스레이 찍히는 처음이다. 어디 수의사뿐인가요? 처음 이긴 순골 씨와 빠부도 매 한 가지입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 시집 보낸 녀석이 오늘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양쪽 다리 모두를 촬영했습니다. 빠부 다리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최초 예상에 의해서 아마 여기에 염증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왔는 것 같아요. 우측은 이게 관절면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관절면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게 좀 심한 거예요, 뭐. 이것이 예. 아직은 심한 건 아닌데 음. 얘들이 이제 다리가 둘밖에 없잖아요. 예. 차후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일치예요? 네, 15일치. 예. 겨우 4살 먹은 녀석이 관절염이랍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인데다 약물로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 한시름 놓긴 했는데 순걸 씨 심란한 마음은 쉬 가라앉질 않습니다. 빠부를 다시 데려간 곳은 신혼집이 아닌 할머니 집. 이럴 때 녀석이 가장 보고 싶고 의지할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순걸 씨가 헤아린 거죠. 이거 병원 갔다 왔다. 다리 아파가지고. 콘사 치른 지 하루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녀석도 당황한 눈치입니다. 할머니라고 덤덤할까요? 순걸 씨가 일단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그 옛날에 좀 다쳤는 게 관절염이라는데 그래 뭐 심하게는 이야기 안 하더라. 장찍기 하고 하는 데는 상관없는 값더라고. 그렇다. 알 넣는 데는 문제 없다. 알 넣는 거하고는 상관없단다. 엄마는 빠부 알 넣는 거 그래 보고 싶나? 그래, 나도 새끼 한번 만져보고 싶다. 새끼가 어쩌면은 게 그거 하면 얼마나 귀엽노. 귀엽다. 할머니 저 아프단 말이에요. 니는 뭐 나이 들은 게 무릎 아프노? 무릎이 아프나? 아파? 농담 건네듯 타박을 하시지만 진짜 속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약 잘 먹으면 낫는다니 그걸로 위안 삼아야죠. 그런데 요 녀석 약 먹기 싫어 도리질입니다. 잡줄까? 이럴 때 보면 여전히 4살 배기 막내딸. 시집간 녀석 맞나 모르겠습니다. 반은 흘렀겠다. 엄마 오늘 하루 저녁은 엄마가 데리고 자라. 오야, 놔둬라. 나 또 갈게. 간대. 오야. 뭐? 빠부 언니 두고 간다고? 뭐야, 빠부 누나 시집 간 거 아니었어? 또 걸어가래. 걸어가면 뭐 좀 나았는데 또. 할머니 위로해도 제 몸이 아파 그런지 빠부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더니 할머니 보는 앞에서 공연히 삼식이만 공격합니다. 싸움 하지 말고 싸이 좋게 지내라. 좋지 마라. 요나, 요 와봐라. 처음 보는 녀석의 앙칼진 모습에 할머니는 혼쭐을 낼 법도 한데 그냥 조용히 곁으로 부르십니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은 거죠. 고 들어가라. 고 들어가라. 땔감으로 남겨둔 왕겨를 듬뿍 깔아 녀석의 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너무 작나? 좀 더 줄까? 빠부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비위를 맞춰주는 할머니. 이제야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지 못 이기는 척 왕겨 방석에 몸을 맡깁니다.
꽃 같은 신혼은 둘째치고 결혼 하루 만에 이 꼴이라니 빠부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이 순간 할머니 속도 말이 아닙니다. 한 지붕 아래서 그렇게 끼고 살았으면서 녀석 아픈 것도 몰랐다는 게 가장 미안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 방에 불이 꺼지자 빠부가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그리곤 대문과 할머니 방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자리를 잡는데요. 매일 밤 녀석이 보초를 서던 장소입니다. 할머니는 오늘 밤 빠부 덕에 든든하시겠네요. 며칠 새 봄꽃이 더 만개했습니다. 빠부가 기상나팔을 붑니다. 아우 언니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혼자 일어날 것이지 왜 자꾸 깨우는 거야. 빠부 보시다시피 컨디션 최고입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좋아 보이고 돌계단도 가뿐히 오릅니다. 동네방네 떠나가라 생목으로 알람을 울리는데 할머니 어찌 기침하지 않으실까요? 좀 부산스럽긴 해도 기운 차린 녀석을 보니 할머니는 내심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라, 너집 가라. 너집 가라. 너집 가라. 너집 가라. 너집 가나. 안 가라. 퐁당퐁당 할머니 말에 한마디도 안 지는 녀석. 이제야 빠부답습니다. 부쩍 활기차진 녀석을 보던 할머니. 뭔가 결심을 하셨는지 외출 채비를 하십니다. 오나. 빠부까지 챙겨서 아들의 식당, 그러니까 녀석의 신혼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발걸음도 사뿐사뿐. 마침내 신랑 만나러 간다는 걸 빠부도 아는 모양이네요. 얼마나 설쳐대며 걷는지 할머니는 안절부절입니다. 참다. 또 같이 찔난다. 또. 신랑이 그렇게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뒤에서 졸졸 잘만 따라와도 다행이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장서서 할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신혼집 근처에 다다르자 나왔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녀석. 그건 저것도 넣고 하나. 할머니 어쩐지 섭섭합니다.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그 내려오네. 내려가는 많아. 섭섭해하는 할머니를 위해 순걸 씨가 녀석들을 풀어놓습니다. 새신랑 야야를 정식으로 인사도 시킬 겸 말이죠. 먼저 다가온 빠부에게 할머니가 은근슬쩍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넵니다. 내가 갈래. 집 갈래. 그래. 집 가자. 오나? 평생 아기 같던 녀석이 어느새 자라 반쪽을 소개시키는 모습이 그래도 할머니는 대견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리는 새신랑 야야. 드디어 장모님 격인 할머니께 첫 인사를 올립니다.
여간 조신한 게 아니네요. 아니 낯선 사람이 오면 저리 안 순하니도 자들. 눈이 번들번들하니 여기 자꾸 낯선 사람 보내. 자가 저리 안 순한데, 응? 이리 안 순한데. 기억하시죠? 강렬했던 야야와의 첫 만남. 예. 이랬던 녀석이 할머니 앞에선 180도 변신. 이렇게 순둥이가 됐습니다. 엄마는 좋네. 난 장구 하나 달라. 뭐 야야의 처세술이면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빠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할머니는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할머니가 빠부와 야야 부부를 위해 결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녀석들이 좋아한다는 배추 한 포기. 사이좋게 반으로 갈라 덕담과 함께 건네줍니다. 안 놀까 있는 거지. 나도 새끼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아마 녀석들도 할머니의 소원을 알고 있겠죠. 잘 지내는 걸 눈으로 확인도 했겠다. 여서 먹었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올 때보다 좀 쓸쓸하긴 해도 녀석이 행복해하니 그걸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식구 놀리기 임무를 부여받은 빠부와 야야. 할머니 명을 받들어 최고의 금실을 뽐내야 하는데 뜸들일 것 없이 빠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야야도 알아들었다는 듯 빠부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이런 몇 걸음 채 안가 딴청을 피웁니다. 빠부가 나지막하게 불러도 보고 미묘한 눈빛도 보내보지만 야야의 눈치는 마이너스 100단.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결국 빠부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러든 말든 새신랑 야야 저 혼자 꽥꽥거리며 어슬렁대더니 이건 또 뭡니까? 짓궂게 시비를 겁니다. 참다 못한 빠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제 발로 신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겁도 없이 도로 한복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요. 야, 어디가? 빠부, 정말 가출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새 신부 빠부가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시큰둥한 야야 반응에 단단히 토라진 건데요. 야, 너 어디가?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요. 빠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야야. 그런데 녀석도 기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묻지 마시 가출이라뇨. 당장이라도 쫓아가 데려오고 싶지만 사나이 자존심 문제가 걸립니다. 내 이 거위 색시를 그냥.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자세 또 나옵니다. 신랑 소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시각 빠부는 여전히 처량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한 끝에 결국 신방으로 향하는데요. 돌아와서는 신랑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건수행에 들어갑니다. 이럴 땐 사내가 한 풀을 꺾어주는 게 결혼 생활의 지혜거늘. 눈치 없는 야야 여전히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휴, 내가 그냥 안 보고 말지. 거위 알은 고사하고 둘 사이에 골만 깊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다 못한 순걸씨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께 알리러 가는데요.
빠부와 야야 부부의 상황을 어머니께 설명합니다. 새끼 또 보고 싶나? 또 보고 싶지만은 자꾸 그거 될라. 또 아래 놓이 저거는 뭐 걱정이다. 미개도 험미겠다.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삼시세끼의 간식까지 남부럽지 않게 챙겼던 할머니입니다. 녀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행복으로 하셨죠. 공주처럼 떠받들다 기껏 시집 보냈더니 아웅다웅이라뇨. 저기 행실 그렇단다. 우리 집이 그렇더라. 잘못 버렸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으십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빠부와 야야 사이가 좀 호전됐을까요? 보기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근래 빠부가 또 꿈쩍을 안 합니다. 지난번 일로 앙금이 남았나 싶은 게 마음이 쓰이는데요. 안 그래도 물 보면 금방 오는데 오늘은 잘 안 움직이려 그러네. 야, 혹시 관절염이 도져 몸이 아픈가? 별별 상상을 다 하며 순걸씨 빠부의 심기를 확인해 보려는데 바로 그때 알 있는데요. 알 있는데요. 에? 알 있는데요. 알이요? 예. 어디? 경사가 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하얀 알. 마침내 빠부가 알을 낳은 겁니다. 순걸씨가 조심스레 꺼내보는데요. 그 이발은 좀 크니도 볼래. 뭐가 많이 묻었네요. 예, 가에 흙하고 좀 그렇게 했구만요. 야, 빠부 고생했대. 헌데 궁금합니다. 처음엔 대면 얼마 전까진 냉전 중. 좀처럼 친해질 새가 없었는데 언제 합방을 한 거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순걸씨가 불침번을 서던 그날. 순놈이 저기 2년짜리라가 걸라. 아직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아무리 지켜봐도 전혀 진전이 없던 두 녀석 때문에 순걸씨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던 그날 밤.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만 두 녀석의 비밀스런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한껏 몸단장을 한 신랑 야야가 신부 빠부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어서 둘은 카메라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던 것이죠. 이것이 아무도 몰랐던 첫날 밤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랑의 결과물이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튼실하고 굵은 알을 낳아준 각시가 마냥 고마운 신랑 야야. 그간 색시만 몰라준 게 공연히 미안할 것도 같네요. 누구보다 이 소식에 기뻐할 사람, 물어보나 마나 할머니입니다. 이 거위 알을 보고 할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엄마가 그래. 밥은 밥 먹었다. 뭐 해가 먹었노? 아, 어제 죽 먹었다. 빠부 알 났는데. 알라나. 춥다. 내가 좀 이따 올라갈게. 야, 우리 밥은 거기다 먹어. 나는 아래 놓은 줄 알았지. 알라는가 봐. 알라놨다고. 여기 없지 싶대. 전화를 끄는 할머니, 부랴부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 여기 어디 놓아둔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진지게 챙겨둘 것을. 그 정도로 깊숙이 넣어뒀던 겁니다. 대체 뭘 찾고 계신 거죠? 미역인가 먹었다.
그래. 알라놔시까지. 아따 그것도 참 되게 크가 알랐네.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예뻐 죽겠는 막내딸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나설 수 있나요? 게다가 손주를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정도 꽃단장은 할머니로서 필수입니다. 알은 빠부가 나왔는데 당신이 더 설레어 하시네요. 빠부 먹일 미역 꾸러미까지 챙겼겠다. 이젠 녀석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드디어 알을 낳았대요. 아, 저 이제 삼촌 되는 거예요? 지체할 새가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진 실감이 나야 말이죠. 아 어디 또 숭아나는 것도 참 알라가 그거 머리도 들어 숭아 넣는다 큰데. 누가 들으면 거위알 한 판은 나은 줄 알겠습니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걸음 속도. 모시러 온다는 아들 말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십니다. 하긴 올 봄도 그냥 넘길까 전전긍긍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유난히 대수일까요? 기억했어도 못 기다리셨을 겁니다. 할머니 출두에 반가워하는 빠부와 야야. 그러나 할머니 걸음은 그대로 직진. 거두절미하고 알부터 보자 하십니다. 다른 데 안 비더라. 딱 굵다. 무겁다. 하다. 이건 어디 깨끗인데 담아놔야 되는데. 와, 연어야지. 한테 여놨나? 마음은 비단류라도 깔아주고 싶은데 그냥 제자리에 두는 게 최고라네요. 저 사람이 만지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알을 잘 안 분가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는 게 낫죠. 여기가 특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모셔야죠. 빠부 덕에 소원풀이한 할머니가 엄마 된 빠부에게 건네는 기쁨의 한마디. 알론이라고 욕봤다. 알 낳느라 욕본 주인공 또 있죠. 빠부가 알아서 부릅니다. 바로 녀석의 반쪽 야야. 저도 칭찬해달라는 것 같네요. 그래. 일단 줄까? 딱 곱다. 어디 곱다 뿐이겠습니까? 업어줘도 부족할 판입니다. 장모가 전담이라는 사위사랑 이제 원 없이 줄 생각입니다. 우선 오늘 준비해 온 것부터 꺼내볼까요? 미역 좀 뿌라거나. 집에서부터 수레로 모셔온 자연산 돌미역. 날 것을 더 좋아하는 빠부의 식성을 고려해 미역은 끓이지 않고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물에 불려줍니다. 입맛 까다로운 우리 빠부, 과연 잘 먹어줄까요? 다행히 두 녀석 모두 입에 잘 맞나 봅니다. 할머니 덕에 빠부 몸 제대로 풀겠네요. 녀석들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할머니는 불현듯 예전 일이 떠오릅니다. 밥 해물 사람 있는 사람은 쌈주도 있고 밥 해물 사람 없으면 일주일에 집 나와 해먹어야 돼. 그래서 밥 해먹을 사람이 없으니까네 일주일 만에 나가지. 친정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산후조리 해주시나요, 요즘? 친정 엄마는 막 미생전에 세상 배를 부려. 내 15살 먹어가 세상 배를 부거든. 막내이거든 내가 제일이. 스물도 되지 않아 엄마의 손길과 작별했던 할머니입니다. 친정엄마는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죠. 어미 품에서 태어나지 못한 녀석을 이만큼 키우고 또 엄마가 된 녀석을 살뜰히 챙겨주는 것도 자신이 미처 누리지 못한 엄마의 정을 빠부에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들 순걸 씨가 분주합니다. 신혼집 옆에 공터를 치우기 시작하는데 봄맞이 대청소라도 하나요? 그 짬에 하나 물 나오도록. 물은 이제 우물에서 터야 되고 요래 놓으면 2마리 안 놀겠나. 제법 크대. 요 웅덩이 파가지고 자들 물놀이 할 수 있게 해주려고요. 웅덩이요? 예. 그 자들이 본래 물을 워낙 좋아하고 빠부 적어도 또 다리도 아프고 해가 그래가지고 여기 연못 한 개 파주게. 연못에서 한번 놀면 다리에 부담 크게 없고 할 테니까요. 그러고 또 알까지 낳았는데. 빠부와 야야 부부에게 순걸 씨가 선사하는 특별 선물. 기계 힘도 빌리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녀석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줄 참입니다. 그나저나 땅 파는 작업만 벌써 1시간째. 웬만한 딸바보 아빠도 울고 갈 여동생 바보 순걸 씨입니다. 녀석들 이 애정 담긴 중노동을 알아주긴 할런지. 어머, 설마 그거 모를까 봐요? 다 알아요, 다. 드디어 연모터가 완성됐습니다. 마침내 지하수 퍼올릴 준비 완료. 물 나간대. 요 접시는 왜 그래? 아들의 진두 지휘에 따라 어머니가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하십니다. 잠시 후 깨끗한 지하수가 시원하게 차오릅니다. 맨 땅이 점점 물웅덩이로 변해가니 규모도 제법 됩니다. 모든 개장 준비가 끝나고 이제 주인공들이 입장할 순서. 이 순간 순걸 씨는 심사받는 기분입니다. 연중 무휴에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 오직 빠부와 야야 둘만을 위한 전용 연못에 신랑 야야가 먼저 들어갑니다. 녀석에겐 일단 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온수 목욕을 즐기는 빠부는 좀 망설이는 것 같네요. 야, 새가 빠지게 탄데 왜 안 들어가노? 순걸 씨의 핀잔 한마디에 그제야 빠부도 입수합니다. 아부야, 시원하나? 시원하나? 다리 아프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이래서 하나 봅니다. 두 녀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도 순걸 씨도 흐뭇해집니다. 그날 오후. 어라? 순걸 씨 멋내고 어디 외출이라도 하나요? 먼지 날래가 걸렸거든. 똑같 튄다고. 아침엔 녀석들 웅덩이를 파주더니 이번엔 또 뭘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 건지. 알고 보니 빠부와 야야의 신방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어줄 울타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순걸 씨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덕분에 근사한 러브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못 갔나? 할머니가 녀석들의 연못으로 가 말을 붙입니다. 안아, 알아나? 안아. 빠부가 낳은 알을 들고 와선 녀석들 관심을 모으는데요. 할머니에게도 부부에게도 말 그대로 황금알. 행여 깨지기라도 할까 야야가 급히 달려옵니다. 오나? 그래, 오나? 오나? 빠부와 야야를 집합시켜 건넨 첫 말은 또 알아나 나라. 야를 굵다.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누구면 어떤가요? 두 녀석 모두 할머니에겐 금쪽 같은 내 새끼. 세상 가장 귀한 복덩이들입니다. 행복한 이 순간 당연히 기념해야죠.
첫 번째는 녀석들이 등 돌려서 실패. 바보야, 바보야. 즐거워하는 틈을 타 순걸 씨가 한 번 더 찰칵. 예쁘게 잘 나왔네요.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의 소망. 바보야, 같이 사자. 계속 같이 사자. 새색시가 됐지만 빠부에겐 여전히 할머니가 있어야 든든합니다. 할머니는 빠부가 함께해야 즐겁죠. 꼬부랑 할머니와 황금거위 빠부의 동행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